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봄나물, 현대의학이 주목하는 새로운 슈퍼푸드, CNN, BBC까지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한인 마켓에는 냉이, 달래, 두릅, 쑥을 찾는 미국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사태의 시작점에는 한 미국인 한의사가 있었고 그 병원은 환자들로 대기줄이 새벽부터 난리통이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잡초라 불리던 식물들이 오늘은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며 금값이 됐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한의학이 미국 의학계를 뒤흔든 놀라운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30년 넘게 침술 클리닉을 운영해온 제니퍼 콜린스입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제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이 확 늘었어요. 사람들은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몸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양 의학이 놓치는 부분을 동양 의학으로 채울 수 있다는 제 믿음이 맞았던 걸까요? 그래도 환자들의 통증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어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저도 침과 뜸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예전만큼 효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클리닉에 한국계 이민자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조나단 박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잦은 기침과 위장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콜린스 선생님, 저 요즘 자꾸 기침하고 소화도 안 돼서 왔어요. 조나단 박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처럼 침 치료를 해드리고 일주일 뒤 다시 오시라고 했죠. 그런데 다음 방문 때 조나단 박의 얼굴이 환해져 있었어요. 선생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달래된장국을 먹었는데 거짓말처럼 기침이 멈췄어요. 달래된장국을 먹고 기침이 멈췄다는 조나단 박의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수천 년간 한국인들만 알고 있던 비밀이 이제야 제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서양 의학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가 단번에 풀어버리다니.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심리적인 효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도 비슷한 경험을 한 환자들이 하나둘 생겨났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 나서 호전됐다는 얘기였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그 음식에 뭐가 들어있길래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증상이 나아지는 걸까요? 저는 한국의 봄나물이라는 식재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모으고 논문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봄나물들은 비타민, 미네랄, 항염 성분이 풍부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었어요. 냉이, 달래, 쑥, 두릅 같은 나물들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면역 강화 식품으로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이런 나물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저 맛있는 식재료일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보약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저는 책상에 자료들을 펼쳐놓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야. 가슴속에서 확신이 자라났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봄나물이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강 문제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의 봄나물이 가진 비밀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죠. 궁금증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목적지는 한국의 남쪽 끝, 전라남도 한평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다 찾아낸 이곳은 봄나물 장수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진 곳이었어요. 이 마을에는 병원에 거의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다시 국내선을 타고 광주로 그리고 버스로 갈아타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시골길을 찾아가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제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어요. 마을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다음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마을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숙소 밖으로 나가자 이슬에 젖은 들판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8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 허리를 숙인 채 무언가를 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어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들고 낯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왔소?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는 할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한평 마을의 봄나물에 대해 배우러 미국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들은 신기한 듯 서로 얼굴을 보더니 다시 허리를 숙여 풀을 캐기 시작했어요. 와서 같이 해봐요. 말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해봐야 알지. 저는 할머니들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따라 눈앞의 풀들을 바라봤어요. 겉보기엔 그저 잡초 같았지만 할머니들의 손끝에서는 마치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레 다뤄졌습니다. 이건 냉이고 저건 달래요. 쑥은 저기 있고. 할머니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땅을 가르고 풀을 살피며 하나씩 캐내고 있었어요. 그중 한 할머니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쉬시는 게 어떨까요? 제 말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애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려. 할머니들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손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새겨져 있었어요. 서양 의학 교과서 그 어디에도 없는 살아있는 지식이었죠. 애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려. 라는 할머니의 말씀은 깊은 울림이 되어 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의학은 병원 건물이 아닌 이 땅의 할머니들 손끝에 있다는 것을.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담긴 말이었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니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왔을 것 같았습니다. 그 손은 약하게 보였지만 정확하고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오랜 세월 수술을 해온 의사의 손처럼 말이죠. 해가 떠오르며 들판을 밝히자 더 많은 할머니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바구니를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무를 캐고 있었어요. 대화가 많진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이상한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들을 따라다니며 관찰했어요. 그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도 꾸준히 움직였습니다. 병원에 가는 대신 밭에서 일했고 약을 먹는 대신 직접 캔 나물로 식사를 했어요. 제 눈에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치료실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건강이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병이 들지 않도록 사는 방식인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며 들판을 바라보는데 문득 제가 살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할머니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집을 나서는 할머니들을 따라 밭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냉이와 쑥을 구별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그건 냉이가 아니라 잡초요. 할머니들은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냉이는 잎이 이렇게 생겼고 달래는 이파리가 얇고 길어. 두릅은 가시가 있어서 조심해야 해. 하나씩 배워가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의과대학에서도 침술학교에서도 이런 걸 배운 적은 없었어요. 냉이를 뽑을 때는 뿌리까지 온전히 나오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달래는 뿌리를 다치지 않게 특정 각도로 캐야 했고 두릅은 딱 알맞은 시기에 따야 했어요. 쑥은 향을 맡아보고 진짜 쑥인지 확인하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지식을 저는 꼼꼼히 메모했어요. 할머니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물도 영혼이 있어. 함부로 다루면 약이 안 돼. 처음엔 그저 시골 사람들의 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나물 한 뿌리를 다듬을 때도 외과 의사처럼 집중했어요. 냉이를 씹어보니 입안에서 단백질과 쌉싸름한 철분 맛이 느껴졌습니다. 달래는 알싸하게 코를 자극하며 온몸의 감각을 깨웠어요. 두릅은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퍼져나갔고 쑥의 향기는 머릿속까지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는 약 말이죠. 콜린스 양, 오늘은 냉이 된장국 끓이는 법 가르쳐 줄게. 이미숙 할머니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눈빛이 초롱초롱했습니다. 할머니의 집 부엌에서 냉이를 씻고 다듬는 법부터 배웠어요. 된장은 이렇게 풀고
냉이는 나중에 넣어야 해.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분이 다 날아가 버려. 할머니의 손놀림은 빨랐지만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다듬어진 기술 같았어요. 김옥순 할머니는 달래장 담그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달래는 곱게 다져서 된장에 섞는 거요. 이렇게 하면 입맛 없을 때 최고야. 저는 침수를 배울 때보다 더 진지하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여기서는 나무를 손질하는 행위 자체가 치료의 시작이었습니다. 식탁은 곧 진료실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할머니들은 함께 모여 그날 캔 나물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없어. 할머니들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한 할머니는 손수 담근 달래장에 밥을 비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입맛 없을 땐 이게 최고요. 나무를 손질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은 마치 신성한 의식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배워온 모든 현대의학이 이들의 오랜 지혜 앞에서는 한낱 지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달래장을 처음 맛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온기가 번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생명의 비밀이었어요. 그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 맛보는 알싸함과 고소함이 어우러져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루 종일 나무를 캐고 다듬느라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몸 안 어딘가가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한 식사 시간은 병원의 치료실보다 더 치유의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치료구나. 의과학적 치료가 놓치고 있던 무언가를 이곳에서 발견한 것 같았어요. 열흘째 되는 날 할머니들과 함께 봄나물 밥상을 차렸습니다. 냉이 된장국, 달래 무침, 두릅전, 쑥전까지 알록달록한 음식들이 상 위에 놓였어요. 콜린스 양, 이게 우리가 먹는 봄 밥상이요. 이것만 먹으면 봄 타는 일 없어. 박수자 할머니의 말씀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한술 뜨고 또 한술 떴어요. 냉이 된장국은 구수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특별했습니다. 달래무침은 알싸한 맛이 입안을 깨웠고 두릅전은 고소했어요. 쑥전에서는 봄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음식들이 정말 건강에 좋은지 직접 확인해 볼까? 침술사로서 항상 과학적 근거를 중요시했던 습관이 발동했나 봐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용 혈압계와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들은 신기한 듯 지켜봤어요. 뭐 하는 거요? 제 몸 상태를 측정해 보려고요. 측정 결과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혈압과 맥박이 훨씬 안정되어 있었어요. 체온도 딱 정상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낯선 나라에 와서 생활 리듬이 깨졌는데도 말이죠. 봤지? 나물 밥상이 약이라니까. 할머니들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음식이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치료 방식이라는 걸요. 할머니들은 이건 먹고 잔병치레 없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 뒤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물이 가진 항염 성분, 비타민, 미네랄이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자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정작 제 건강은 소홀히 했었거든요. 가끔 두통이 있어도 소화가 안 돼도 그냥 참고 일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열흘 동안 그런 증상들이 하나둘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피부가 좋아졌으며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니야. 이건 회복의 시작이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음식들을 미국으로 가져가야겠다고요. 병원보다 밥상에서, 약보다 국에서 건강을 되찾는 그 방법을. 그것이야말로 지금 미국 의료 시스템이 잃어버린 본질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아예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콜린스 양, 내일은 우리가 쑥떡 만드는 법 알려줄게. 할머니들의 말씀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배워가리라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봄나물이 가진 힘을 미국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임상 실험을 시작했어요.
냉이, 달래, 두릅, 쑥을 활용한 식이요법과 침술, 뜸 치료를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나물들은 한인 마켓에서 공수했어요. 환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소화기 장애와 만성염증, 면역 저하로 고생하던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콜린스 선생님, 3년 동안 먹던 소화제를 끊을 수 있게 됐어요. 피부 발진이 가라앉고 있어요. 다른 치료는 효과가 없었는데 말이죠. 환자들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 변화, 환자들의 주관적 증상 개선까지 한평 마을 할머니들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3개월의 데이터가 쌓였을 때 저는 FDA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봄나물 기반 통합의학 치료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수십 쪽의 임상 기록과 영양 분석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실망스러웠어요. 허가되지 않은 잡초류 활용으로 부적격. 단 한 줄의 거절 통지였습니다. 저는 울컥했어요. 잡초라고.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의 건강을 지켜온 약초를 어떻게 잡초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이 나아지는 모습을 직접 봤으니까요.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 할머니들이 나무를 손질하는 장면, 조리 과정에서의 영양소 변화까지 모두 포함한 보고서를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의학 보고서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담은 총체적인 자료였어요.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건강, 한국 봄나물의 과학과 인간성. 이제 제 싸움은 단순한 의학적 승인을 넘어 지식과 문화의 싸움이 되었어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의학계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제니퍼, 당신 미쳤어? 잡초로 환자를 치료한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도 실제 결과를 보고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 클리닉을 찾은 환자 중 다수가 기존 치료로는 해결되지 않던 만성 질환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특히 면역 관련 질환자들의 혈액 검사 결과는 분명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 세포 활성도가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는 지역 의과대학과 협력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콜린스 박사의 연구는 전통 식이요법과 현대의학의 통합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끈질기게 FDA와 의학계를 설득하려 노력했어요. 때로는 좌절도 느꼈지만 한평 마을 할머니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그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려 했어요. 이제 제 싸움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봄나물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건강의 열쇠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어요. 노력하던 중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이 공동으로 전 세계 고령 인구 건강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70세 이상 여성의 질병 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었어요. 연구진은 원인을 추적했고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봄나물 기반의 식생활과 노인 노동 활동이었어요. 미국 보건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농촌 노인들의 식단은 식물성 단백질, 알칼리성 영양소, 저염 식사가 특징이며 이에 더해 사회적 활동이 결합된 완벽한 건강 모델입니다. 저는 바로 연구진에게 연락했어요. 제가 가진 임상 사례와 한평 마을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연구진은 큰 관심을 보였고 제 사례를 함께 분석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미국 내 학술지에 한국 농촌의 식단이 장수의 핵심 요소라는 분석이 실렸습니다. 이 논문에는 제 클리닉 환자들의 사례도 포함됐어요. 그중 70대 여성 마리에는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마리에는 10년 넘게 만성 장염으로 고생하다 봄나물 식단 병행 후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콜린스 선생님, 저는 이제 약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제 인생을 돌려받은 기분이에요. 마리앤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항생제 복용률이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 결과는 의학계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봄을 먹는 민족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식 치유법을 다뤘어요. 미국 내 한 침술사가 발견한 한국 봄나물의 놀라운 효능. 이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그곳에서 한국 봄나물의 효능과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건강은 처방전이 아니라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제 강연을 들은 의사들 중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대체의학과 영양학 분야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FDA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잡초류라며 거절했던 그들이 이제는 전통 약초 기반 보완의학으로 분류를 변경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니까요. 저는 한평 마을 할머니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지혜가 이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했나? 그냥 평생 먹던 거를 말해준 것뿐인데. 할머니들의 겸손한 반응이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일상이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치유법이 된 거니까요. 저는 할머니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알려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더 널리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한국 봄나물의 가치는 과학적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제 클리닉은 이제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봄나물 밥상 교실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환자 몇 명만 참여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달래장을 만들고 두릅전을 부치며 냉이국을 끓였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쓰기도 하고 향이 너무 강한데요. 처음에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인상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수업부터는 달라졌어요. 직접 한인 마켓에 가서 냉이를 사왔어요. 오늘은 제가 만들어 볼게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직접 장을 봐와 재료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50대 남성 환자 톰은 3년째 위산 역류로 고생하던 분이었어요. 콜린스 선생님, 봄나물 식단을 시작하고 2달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의사도 놀라더라고요. 톰은 매주 달래장 만들기에 가장 열성적이었습니다. 달래에 알리신 성분이 위장 점막을 보호한다는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60대 여성 리사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팠어요. 두릅이 항염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네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덜 뻣뻣해요. 리사의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20% 낮아졌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들고 왔을 때 다른 참가자들도 놀랐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건강이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회복된 일상이라는 것을요. 예전에 치료를 받던 남성 환자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린스 선생님, 이젠 병원 대신 부엌으로 갑니다. 약보다 냉이 된장국이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는 봄나물 식단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블로그 제목은 풀로 시작하는 아침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구독자가 5,000명을 넘었다고 했어요. 봄나물 모임은 이제 자조 모임 형태로 확장되었어요. 환자들끼리 레시피를 교환하고 함께 나무를 구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30대 여성 매거는 직접 작은 텃밭에 냉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재배하니 더 신선하고 효과도 좋아요. 이웃들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매건의 텃밭 사진은 SNS에서 인기를 끌었고 도시농부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어요. 한국에는 언제부터 봄나물을 먹기 시작했나요? 이런 건강식문화가 어떻게 발전한 거죠? 실제로 냉이는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 달래는 항균 작용이 있어 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두릅의 사포닌 성분은 항염 효과가, 쑥의 비타민 A와 칼슘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진짜 변화야.
봄나물 밥상 교실이 입소문을 타자 지역 방송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봄나물로 건강을 되찾는 신기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뉴스였어요. 방송에서는 마리앤의 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10년간 장염으로 고생했지만 이제는 약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요. 봄나물 덕분이죠. 마리앤의 담담한 증언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방송 직후 클리닉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봄나물 밥상 교실에 등록하고 싶어요. 한국 봄나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뉴욕의 건강 잡지 프리벤션은 제 클리닉을 소개하는 4페이지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풀 한 줌이 만든 치유 혁명이었어요. 기자는 직접 봄나물 밥상 교실에 참여한 후 이렇게 썼습니다. 맨해튼의 최신 건강 트렌드는 병원이 아닌 부엌에서 시작된다. 한국 할머니들의 지혜가 담긴 봄나물 한 줌이 현대인의 만성 질환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 저는 그 기사의 부제로 할머니들이 해준 말을 넣었습니다. 몸이 아플 땐 땅을 보고 입맛 없을 땐 냉이를 보렴. 이 기사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보스턴, LA까지 봄나물 밥상 모임이 확산되었어요. 각 지역의 한의사들과 영양사들이 이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김지영 한의사는 시카고에서 한국 전통 약초 건강법이라는 강좌를 개설했어요. 제니퍼 콜린스 선생님이 시작한 봄나물 치유법에 한국 전통 약초 지식을 더해 확장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한의사의 강좌는 3개월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였어요. 저는 각 지역의 모임과 온라인으로 연결해 정보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영양학과에서는 전통 식문화와 현대의학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저를 초청했어요. 강연장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왜 현대의학은 음식의 치유력을 간과해왔을까요? 학생들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해결책을 찾느라 눈앞의 단순한 진실을 놓쳐왔어요. 할머니들은 그 진실을 일상 속에서 지켜왔죠. 제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은 더 이상 단순히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건강한 삶의 방식을 배우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찾아갔어요.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거든요. 마리에는 이제 봄나물 밥상 교실의 열성적인 보조 강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마리앤의 눈빛에는 활력이 넘쳤어요. 약국에서 일하는 40대 여성 줄리안느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처방전을 덜 들고 오더라고요. 대신 어떤 나물이 위염에 좋은지 물어봐요. 줄리안느도 봄나물 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약사로서 이런 자연치유법에 관심이 생겼어요. 약과 음식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행복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한국 봄나물은 이제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건강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지혜가 바다를 건너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 봄나물 식단 치료법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지역 식문화 기반 대체의학 사례로 등재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한평 마을 할머니들의 일상이 이제 세계적인 건강 모델로 주목받게 된 겁니다. WHO의 대체의학 연구 책임자 마르코 벨리니 박사는 직접 제 클리닉을 방문했어요. 콜린스 박사님, 귀하의 연구는 세계 각국의 전통, 식문화를 현대의학과 접목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벨리니 박사는 봄나물 밥상 교실에도 참여했어요. 직접 냉이를 씻고 다듬으며 진지하게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맛이 강하지만 건강에 좋다는 걸 느낄 수 있군요. 특히 냉이의 쌉싸름한 맛이 인상적입니다. 벨리니 박사는 다양한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특히 마리앤의 혈액 검사 결과와 장내시경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염증 수치의 감소가 뚜렷하네요. 약물 없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다니 놀랍습니다. WHO는 6개월간의 검토 끝에 제 치료법을 공식 인정했어요. 전통 지식 기반 통합 치유법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의학계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현대 의학이 놓친 삶의 지혜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봄나물과 한식의 치료적 가치를 세계에 소개하는 K-메디슨 프로젝트도 출범했어요. 한국 정부와 미국 보건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하버드 의대가 공동 연구를 시작했어요. 봄나물의 항염 효과와 면역 조절 기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주제였습니다. 연구진은 냉이의 플라보노이드, 달래의 알리신, 쑥의 테르펜 성분이 면역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어요. 초기 결과에서 이미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실험실 수준에서 면역 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콜린스 박사님의 발견은 전통 식문화의 현대적 적용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씀이었어요. 사실 저는 출세나 돈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 그 풀 한 줌을 손에 쥐던 날 느꼈던 감각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다. 그 진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한평 마을 할머니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박수자, 이미숙, 김옥순, 최영자 할머니가 긴 비행 끝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본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이고, 콜린스 양, 우리가 뭐 특별한 일 했다고 이런 데까지 초청해주나. 할머니들은 쑥스러워하셨지만 환자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마리에는 할머니들 앞에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들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들은 환자들 모두와 포옹하며 인사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전해졌어요. 박수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마리엔의 얼굴을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음식이 네 몸에 좋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통역을 통해 이 말을 들은 마리엔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두 사람이 음식이라는 다리를 통해 이어진 거니까요. 할머니들은 봄나물 밥상 교실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했어요. 달래장 담그는 법, 냉이 된장국 끓이는 법, 두릅 손질하는 법까지. 할머니들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참가자들은 열심히 메모하며 물었어요. 할머니, 이 나물은 어떤 효능이 있나요? 이건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할머니들은 하나하나 자세히 답해 주셨어요. 냉이는 피를 맑게 해. 달래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두릅은 관절에 좋아. 과학적 설명은 아니었지만 수십 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습니다. 제 클리닉 한쪽 벽에는 여전히 전남 한평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허리 굽은 할머니들이 웃으며 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풀도 알고 캐야 산다는 박수자 할머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FDA에서도 마침내 전통식이 기반 면역 강화 프로그램으로 제 치료법을 공식 인정했어요. 의료보험에서도 부분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환자들이 이 치료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신기한 여정이었습니다. 한 환자의 우연한 경험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혜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떠나기 전 박수자 할머니는 저에게 작은 씨앗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우리 마을 달래 씨앗이여. 이걸로 직접 키워봐. 그 작은 선물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할머니들이 떠난 뒤 저는 클리닉 뒤편 작은 텃밭에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 새로운 생명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치유의 또 다른 형태였어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직접 담근 달래장을 고명 삼아 냉이 비빔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이 단순한 한 끼 식사에 건강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약도, 기계도 없는 단순한 밥상. 하지만 그 안에는 세대를 넘어 전해진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았다.
봄이 내게 말을 걸고 있었을 뿐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텃밭에서 달래 싹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초록빛 생명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학의 시작점이 아닐까? 약이 아닌 음식으로, 병원이 아닌 밭과 부엌에서 건강이 시작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오늘도 누군가의 식탁 위에 봄나물 한 접시가 놓이고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을 거예요. 땅에서 온 작은 선물이 지구 반대편까지 건너가 새로운 희망이 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코카콜라는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병원에서 판매 중지를 시켜야 합니다. 한국의 작은 음료캔 하나가 미국 병원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국 뉴저지 대학병원의 한 의사가 이 말을 하자 의료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한 캔의 등장으로 수십 년간 변하지 않던 미국 병원의 딱딱한 문화가 무너지고 환자들의 회복 속도까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단 한 명의 한국 유학생이 가져온 작은 선물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국경을 넘어 퍼져나간 따뜻한 마음의 힘까지. 도대체 한 캔의 음료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틀린 베넷이에요. 28살이고 뉴욕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마감에 쫓기며 불규칙하게 식사하던 습관 때문인지 위염이 생겼어요. 결국 상태가 악화돼서 수술까지 받게 됐죠. 그렇게 저는 뉴저지 대학병원 3층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병실 안은 왠지 모르게 답답했습니다. 위염 수술을 받은 지 이틀째, 아직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했죠. 병원은 정말 잘 돌아갔어요. 간호사들은 정확한 시간에 와서 체온을 재고 혈압을 측정하고 약을 놓고 갔습니다.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했지만 왠지 사람 냄새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케이틀린,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간호사가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수잔이라고 적혀 있었죠. 오늘은 어떠세요? 통증은 좀 나아졌나요? 네, 어제보단 괜찮아요. 고마워요. 수잔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절하지만 바빠 보였습니다. 식사 후에 주치의가 회진 올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호출 버튼 누르세요. 말을 마친 수잔은 곧바로 다음 환자에게 가기 위해 서둘러 나갔어요.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트레이에 놓인 음식을 내려다봤어요. 흰 식빵, 스크램블 에그, 사과 주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식욕은 전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병원 주차장에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들 누군가를 만나러 오는 걸까요? 저는 그저 창문 너머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뉴욕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던 제가 이렇게 뉴저지 병원에 누워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주 전부터 시작된 심한 복통이 결국 위염으로 악화돼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의사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 했습니다. 마감에 쫓기며 불규칙하게 식사하던 습관이 원인이었겠죠.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전 9시 30분.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병실에서의 시간은 유독 더디게 흘러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뉴저지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병실 안에서 보니 왠지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제 방에는 TV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뉴스와 드라마가 오히려 더 공허함만 키웠어요. 오후 2시 주치의인 핸더슨 박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상처 부위는 잘 아물고 있어요. 아마 3일 정도 더 지켜본 후에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대화 후 핸더슨 박사도 서둘러 다음 환자에게 갔어요. 병원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죠. 하지만 저 같은 환자들은 그저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며 누워있을 뿐이었어요.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는 제가 받은 몇 안 되는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보낸 빠른 쾌유를 빕니다. 카드였죠. 그 카드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작 가족은 멀리 서부에 있어 올 수 없다는 메시지만 보냈다는 것을. 이렇게 병실에 혼자 있을 때면 이상하게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10살 때 맹장염으로 입원했을 때도 이랬어요.
바쁜 부모님은 잠깐씩만 얼굴을 비추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병실에서 혼자 보냈죠. 그때 느꼈던 외로움이 지금 다시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의 하얀 벽과 냄새, 간호사들의 부산한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방송소리, 모든 것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병실은 몸을 치료하는 곳이지만 마음은 점점 더 아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또 다른 간호사가 트레이를 가져왔어요. 약은 식후 30분에 드세요. 짧은 인사와 함께 간호사는 곧바로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도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건강에는 좋을지 몰라도 맛은 없었죠. 저는 몇 숟가락 먹다가 포기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복도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외로웠어요. 바깥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죠. 전화기를 들어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곧 내려놓았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고 있을 텐데 아픈 이야기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만이 저와 함께였죠. 다음 날 오후 누군가 노크 소리와 함께 제 병실 문을 열었어요. 케이틀린, 어떻게 지내? 반갑게 웃으며 들어온 사람은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은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뉴욕에서 일하는 제 친구예요. 검은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지민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민, 와줘서 고마워. 정말 반가워. 지민은 작은 종이백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너 줄 거 가져왔어. 우리나라에서는 아픈 사람 문병 갈 때 뭐라도 들고 가거든. 지민은 종이백에서 2개의 캔 음료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노란색 캔이었고 다른 하나는 초록색 캔이었어요. 이건 식혜라고 해. 우리나라 전통 음료야. 쌀로 만든 달달한 음료인데 아픈 사람들한테 특히 좋아. 지민이 노란색 캔을 건넸습니다. 캔에는 비락식혜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죠. 이건 또 뭐야? 초록색 캔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봉봉포도. 우리나라 포도맛 음료야. 실제로 포도알이 들어있어. 상큼해서 기분 전환되거든. 저는 호기심에 식혜 캔을 살펴봤어요. 쌀로 만든 음료라고. 처음 들어봐. 우리나라에선 아픈 사람에게 이걸 주는 문화가 있어. 달콤하고 속이 편안해지거든. 지민의 설명이 재미있었습니다. 단순한 음료 하나를 주면서도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전해주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왔어? 내가 입원한 거 소피가 알려줬어. 회사에서 너 없으니까 다들 걱정하더라고. 지민은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수술은 잘 됐대? 많이 아팠겠다. 응, 이제 좀 나아지고 있어. 근데 정말 심심해. 혼자 있으니까 시간이 안 가. 지민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가 온 거잖아. 좀 이따 같이 병원 정원이라도 산책할래? 밖에 나가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지민의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하루 종일 병실에만 있다 보니 바깥 공기가 그리웠거든요. 좋아, 그럴까? 잠깐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지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준비하자.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지민이 제 병원 가운 위에 걸칠 가디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었어요. 아직 수술 부위가 조금 아팠지만 혼자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서기 전 지민이 건네준 식혜 캔을 들고 갔어요. 이거 한번 마셔볼게. 병원 정원은 생각보다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가을 꽃들이 피어 있고 벤치도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만에 처음 느끼는 바깥 공기였죠. 여기 정원 좋다. 안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네. 지민은 웃으며 봉봉 포도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도 한번 마셔봐. 식혜. 저는 호기심에 식혜 캔을 땄어요. 캔을 열자 달콤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향기에서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쌀로 만든 거야? 응, 맞아. 쌀을 발효시켜서 만든 전통 음료야. 우리 엄마는 내가 아플 때마다 직접 만들어주셨어. 지민의 설명을 들으며 식혜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투박한 캔 음료였지만 왠지 모르게 한국의 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너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는 게 문화인 거야? 그렇지. 빈손으로 문병 가는 건 좀 어색해. 과일이나 음료, 가끔은 영양제도 가져가고 그냥 내가 널 생각하고 있어라는 마음을 전하는 거지.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카드를 보내거나 꽃을 보내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는 문화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하나 봐. 지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해. 서로 챙겨주고 나눠 먹고. 그게 우리 문화의 일부야. 가을바람이 살랑 불어오며 나뭇잎들이 흩날렸어요. 지민과 함께 있으니 병원이라는 공간이 갑자기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너 덕분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 정말 고마워, 지민. 뭘 이런 걸 가지고. 친구잖아. 내일도 시간 되면 올게. 지민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캔 음료와 함께 지민이 전해준 작은 온기가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병실로 돌아온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지민이 준 식혜 캔을 바라봤어요. 빨간 캔에 그려진 쌀알 그림이 독특했습니다. 호기심에 캔을 흔들어 보니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쌀이 들어있나? 용기를 내어 한 모금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식혜를 입에 머금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혀끝에서 퍼지면서 쌀알이 씹히는 느낌이 신기했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마치 따뜻한 기억을 한 모금 마신 것 같았죠.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몰랐어요. 그저 달콤한 음료일 뿐인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10살 때 맹장염으로 입원했을 때 저는 병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 때문에 잠깐씩만 얼굴을 비추었고 그때 느꼈던 외로움이 지금과 겹쳐졌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러지?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음료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낯선 나라의 음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배려와 정성이 만들어낸 감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식혜를 마셨어요. 한 모금, 또 한 모금, 달콤함과 함께 왠지 모를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얼음을 녹이는 것처럼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 아픔, 지친 감정들이 식혜 한 캔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제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식혜 캔을 꼭 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저녁 회진을 하러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케이틀린, 저녁 약 드실. 어머, 울고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좋은 친구가 가져다 준 음료를 마시다가 감동받아서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제 손에 들린 식혜 캔을 바라봤어요. 이게 뭔가요? 처음 보는 음료네요. 한국 음료예요. 식혜라고 하는데 쌀로 만든 전통 음료라고 해요. 간호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캔을 바라봤습니다. 재미있네요. 맛있나요? 네, 정말 맛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제 제안에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맛볼게요. 간호사에게 캔을 건네주었습니다. 한 모금 마신 간호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와, 정말 독특하네요. 달콤하면서도 쌀맛이 나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간호사는 캔을 돌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마시고 눈물이 났어요. 제 말에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마시는 순간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 친구의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요.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에는 때로 그런 힘이 있죠. 특히 다른 문화의 음식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간호사의 말에 공감했어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식혜 한 캔이 제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다음 날 아침,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식혜를 마시고 난 후 마음도 몸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회진 때 간호사 수잔이 제게 물었어요. 어제 한국 음료 마셨다던데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마시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수잔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가 가져다 줬어요. 오늘도 올 거라고 했으니까 물어볼게요. 수자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좋겠네요. 다른 간호사들도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단순한 음료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오후에 지민이 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한국 음료들을 더 가져왔어요. 우와, 이게 다 뭐야? 여러 가지 한국 음료들이야. 어제 식혜 좋아했다길래 다른 것도 가져왔어. 지민이 가져온 음료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레츠비, 맥콜, 밀키스, 생소한 이름들이었어요. 간호사들이 식혜에 관심이 많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 가까운 한인마트가 있어. 거기 가면 이런 음료 다 있어. 그때 문이 열리고 수잔이 들어왔습니다. 아, 미안해요. 방해했나요? 지민은 수잔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저는 수잔에게 지민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제 친구 지민이에요. 어제 식혜를 가져다 준 친구죠. 수잔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케이틀린이 그 음료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지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음료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 골라서 마셔보세요. 수잔은 잠시 고민하다가 식혜를 집었어요. 이게 바로 그 음료인가요? 한번 마셔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드세요. 수잔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정말 독특해요. 달콤하면서도 쌀알이 씹히는 게 신기해요. 지민은 기뻐하며 다른 음료도 소개했습니다. 이건 맥콜이라고 보리차 맛 탄산 음료예요. 그리고 이건 레츠비 커피 음료죠. 수잔은 관심 있게 모든 음료를 살펴봤어요. 정말 다양하네요. 우리 간호사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혹시 여분이 있으면 지민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모두 가져가세요. 더 필요하시면 제가 또 가져올게요. 수잔은 감사하다며 몇 개의 음료를 챙겼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른 간호사들한테도 나눠줄게요. 수잔이 나간 후 지민과 저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한국 음료에 관심이 많네. 지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나라 음료들이 독특하거든. 처음 접하면 다들 신기해해. 그날 이후로 병원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 식혜를 건네며 힘내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간호사는 야간 근무 시 레츠비를 마시며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병동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에는 바쁘게 지나치기만 하던 간호사들이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어제 식혜 마셔봤어요?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레츠비가 더 좋았어요. 커피 맛이 부드럽고 달콤해서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병원 복도에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술 후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간호사가 제게 작은 캔을 건넸어요. 이거 드세요. 식혜예요. 수술 후에 마시면 기운이 날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인 저를 위해 특별히 챙겨준 그 작은 배려가 크게 다가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간호사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요즘 한국 음료에 푹 빠졌거든요. 특히 식혜는 환자분들께 좋다고 해서요. 병원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차갑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병원이 이제는 작은 정이 오가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주치의 핸더슨 박사도 제게 물었어요. 들어보니 한국 음료를 소개해줬다고요? 간호사들이 그 이야기뿐이던데.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친구가 가져다 줬어요. 처음엔 그냥 음료였는데 이제는 작은 문화가 된 것 같아요. 핸더슨 박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어떤 맛인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작은 캔 하나가 만든 변화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퇴원 후에도 저는 종종 병원에 들렀습니다. 친구가 된 간호사들에게 한국 음료를 더 가져다 주기 위해서였어요. 케이틀린, 또 왔네. 수잔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응, 지민이랑 한인마트에 다녀왔어. 새로운 음료들도 많이 가져왔어. 수잔은 기뻐하며 다른 간호사들도 불렀어요. 얘들아, 케이틀린이 또 한국 음료 가져왔어. 몇몇 간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와, 이번엔 어떤 거예요? 이건 수정과라고 해요. 계피랑 생강으로 만든 전통차예요. 이건 또 뭐예요?
미에로하 이바라고 식이섬유 음료인데 한국에서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마신대요. 간호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음료를 구경했어요. 그때 병원 식음료 관리자인 낸시 로웰이 다가왔습니다. 낸시는 50대 초반에 엄격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수잔이 설명했습니다. 케이틀린이 한국 음료들을 가져왔어요. 환자들도 직원들도 정말 좋아한답니다. 낸시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음료들을 살펴봤어요. 외부 음식을 병원에 들여오는 건 규정에 어긋납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제품은 더욱 그렇죠.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규정을 몰랐네요. 그냥 간호사분들이 좋아하셔서. 낸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엄격한 식음료 관리 체계가 있어요. 코카콜라, 펩시 같은 검증된 미국 브랜드만 취급하고 있죠. 수잔이 나서서 말했어요. 하지만 환자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식혜는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환자들이 많답니다. 다른 간호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야간 근무 때는 레츠비가 정말 도움이 돼요. 부드러운 커피 맛이라 속도 편하고요. 낸시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적인 반응으로 병원 규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국적인 음료 몇 개가 병원 문화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수잔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낸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환자 만족도가 올라간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매점에 정식으로 입점시키는 건 어떨까요? 낸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절차가 필요해요. 품질 검사, 영양 성분 분석, 위생 검증.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희망을 품고 제안했어요. 제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할게요. 지민이 도와줄 거예요. 한국 음료는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니까요. 낸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해보세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병원 내 한국 음료 입점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지민과 저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영양 성분표, 알레르기 정보, 보존 방법, 수입 경로 등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모았어요. 간호사들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환자 설문조사를 했어요. 85%가 한국 음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수잔이 설문 결과를 들고 왔어요. 낸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일시적인 호기심은 아닐까요? 곧 시들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 핸더슨 박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제 환자 중 몇 분이 식혜를 마시고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심리적 효과일 수도 있지만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핸더슨 박사의 지지에 낸시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일단 시범 운영으로 한 달간 자판기에 몇 종류만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식혜, 레츠비, 맥콜 이 세 가지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낸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해보죠. 하지만 판매량이 저조하면 즉시 중단할 겁니다. 모두가 기뻐했지만 낸시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승인받았어. 시범 운영으로 한 달 동안 자판기에 한국 음료를 넣게 됐어. 지민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데 낸시를 설득하다니. 사실 낸시는 아직 완전히 설득된 건 아니야. 한 달 동안 판매량으로 검증받아야 해. 지민은 자신있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한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될 거야. 우리나라 음료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 다음 주 병원 1층 로비와 각층 대기실에 새로운 자판기가 설치됐어요. K드링크 코너라는 이름의 작은 코너였습니다. 설치 당일 많은 직원들이 호기심에 모여들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식혜인가요? 레츠비는 어떤 맛인가요? 맥콜은 보리차 맛 탄산이라고요? 신기하네요. 첫날부터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낸시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약간의 호기심이 엿보였습니다. 시범 운영 첫 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음료 자판기의 판매량이 기존 음료 자판기보다 30% 더 높았던 겁니다. 특히 식혜는 매일 품절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와, 이런 반응은 예상 못했어. 자판기 담당 직원 마이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코카콜라보다 리필 속도가 빠른 음료는 처음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낸시도 놀란 눈치였어요. 정말 매일 품절된다고요? 네. 특히 식혜와 레츠비는 오전에 채워 넣으면 오후에는 이미 다 팔려요. 낸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계속 지켜봅시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인기는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 때는 레츠비가 필수예요. 부드러운 커피 맛이 정말 좋아요. 밤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레츠비는 필수 아이템이 됐어요. 맥콜은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탄산이 있지만 목 넘김이 부드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병문안 오는 가족들도 한국 음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 음료네요. 한국 전통 음료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병원 내에 K음료존이라는 별칭까지 생겨났어요. 직원들은 휴식 시간에 자연스럽게 이곳에 모여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마셔볼래? 나는 식혜. 어제 마셨는데 오늘도 마시고 싶어. 난 오늘은 밀키스 도전해볼래. 낸시도 점차 이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몰래 식혜를 마시는 낸시를 발견했습니다. 맛있죠? 제 말에 낸시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에요. 다들 왜 좋아하는지 알아보려고요. 하지만 낸시의 표정에서 살짝 즐거움이 비쳤습니다. 식혜가 제일 인기 많아요.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낸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맛은 괜찮네요. 독특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것은 낸시에게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3주차에 들어서자 병원 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더 많은 직원들이 서로 음료를 권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환자들도 한국 음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식혜를 추천해줬는데 정말 좋네요. 수술 후 속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환자분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많은 한국 음료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수정과예요. 겨울에 마시는 전통차인데 계피와 생강이 들어가서 몸이 따뜻해져요. 이건 식혜의 변형인 수정과예요. 더 달콤하고 향이 진해요. 이건 유자차예요.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해요. 병원 직원들은 새로운 음료마다 열광했어요. 특히 한국 음료의 다양성과 건강 기능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음료는 주로 단맛이나 탄산 위주인데 한국 음료는 건강에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낸시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케이틀린,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봤어요. 낸시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판매량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직원 만족도도 상승했고 환자 피드백도 매우 긍정적이에요. 낸시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그래서 한국 음료 코너를 정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다양한 종류도 들여올 예정이에요. 그 순간 정말 기뻤어요. 정말요? 와, 낸시, 정말 감사합니다. 낸시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선호도와 상관없이 데이터는 명확해요. 한국 음료는 우리 병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낸시도 결국 인정한 거죠. 작은 캔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병원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자판기 옆에는 이제 작은 안내판도 생겼습니다. K드링크,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만난 음료. 각 음료마다 간단한 설명과 건강 효능도 적혀 있었어요. 식혜, 쌀로 만든 전통 음료, 소화에 도움. 레츠비, 부드러운 커피 음료로 피로 회복에 좋음. 맥콜, 보리차 맛 탄산 음료로 갈증 해소에 탁월. 이제 병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음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료가 병원 문화의 일부가 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 힐링 식혜, 레츠비 커피, 맥콜은 건강 한탄산 같은 해시태그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직원들의 소소한 게시물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위험 수술 후 마신 식혜, 정말 속이 편안해져요. 이런 게시물이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음료가 뉴저지 대학병원의 문화를 바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케이틀린 씨,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모든 건 친구의 작은 선물에서 시작됐어요. 한국 친구 지민이 병문안 왔을 때
가져온 식혜 한 캔이었죠. 기자는 관심 있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나요? 단순한 음료였을 텐데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가 담겨 있었거든요.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챙기는 마음, 그게 저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인터뷰 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병원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희 병원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지민은 이런 상황이 너무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우와, 내가 그냥 가져다 준 음료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한국에서는 정말 평범한 일상 음료인데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인 것 같아. 우리에게는 특별했던 거지.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지민과 함께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이틀린입니다. 지민은 제 발음을 듣고 웃었어요. 잘했어. 발음이 좋은데?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지민이 추천한 한국 식당에 가서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를 맛보기도 했어요. 이것들도 다 정성이 담겨 있는 음식들이야. 한국 음식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들거든. 지민의 설명을 들으며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더 큰 변화를 결심했어요. 병원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요. 다양한 나라의 음료와 음식을 소개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세계 음료로 만나는 문화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그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병원 라운지에서 다양한 나라의 음료와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첫 번째 주는 물론 한국이었습니다. 지민과 함께 식혜, 수정과 유자차 등을 소개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나눠 먹는 문화가 중요해요. 같이 먹자라는 말은 단순히 음식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자는 의미가 있어요. 환자들과 직원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문화적 교류가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한 환자분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주는 이탈리아, 세 번째 주는 인도.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면서 병원은 점점 더 다채로운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혜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역시 식혜가 최고예요. 이제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찾게 되네요. 한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다뤘어요. 문화 교류로 치유하는 병원. 한국 음료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환자 케어. 기사에는 제가 처음 식혜를 마시고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부터 지금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까지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작은 캔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한 병원의 문화를 바꾸었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지민이 제게 물었습니다. 케이틀린, 한국에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직접 가서 식혜의 고향을 볼래? 그 제안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가고 싶어. 이 모든 변화를 가져온 나라가 궁금해. 그렇게 저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날이 왔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이다. 지민은 저를 위해 일정을 세심하게 계획해 놓았어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 제주도까지 다녀올 거야.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게. 첫날,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적인 분위기, 강남의 현대적인 모습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구나.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와, 편의점이 정말 많네.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한국에서 편의점은 생활의 중심이야. 음식부터 생필품까지 다 있거든. 그날 밤, 우리는 서울 한복판의 작은 편의점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기 들어가 볼래? 우리나라 편의점 음료가 얼마나 다양한지 보여줄게.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반겨졌습니다. 음료 냉장고 앞에 서서 지민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 봐. 이게 다 우리나라 음료들이야. 수많은 음료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익은 빨간 캔이 보였어요.
저기 식혜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비락식혜 캔을 꺼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시원한 감촉이 왠지 모르게 설레었어요. 이게 바로 내 인생을 바꾼 음료구나. 지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운명이었나 봐. 그날 내가 다른 음료를 가져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캔을 열자 익숙한 달콤한 향기가 퍼졌어요.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제 모습, 지민이 처음 식혜를 건네주던 순간 첫 모금에 흘렸던 눈물까지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지민아, 고마워. 지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날 네가 가져온 식혜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 병원 문화도 바뀌었고 나도 바뀌었어. 지민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건 네가 변화를 만든 거야. 난 그냥 음료만 가져다 줬을 뿐이야. 편의점을 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저라면 이렇게 먼 나라까지 여행을 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문화에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시작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이제 다른 병원으로도 확산되고 있었어요. 제가 떠나온 뉴저지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매주 다양한 나라의 음료와 음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낸시조차 이제는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었다고 해요. 한국의 정문화가 우리 병원 케어 시스템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낸시의 최근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문화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힘이 있구나. 작은 캔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행 일정 중에 한국의 전통차 체험도 했어요. 직접 식혜를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쌀을 삶아서 식힌 다음 엿기름 가루를 넣고 발효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직접 체험해보니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정성을 들여 만든 음료를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는 게 정말 의미 있구나. 식혜의 본고장에서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 다시 그 편의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다양한 한국 음료들을 사서 뉴저지로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가져갈 거야? 지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특별 가방을 준비했어.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선물하고 싶어. 편의점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울의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이 도시, 이 나라가 제게 준 선물을 생각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문화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지민과 포옹했어요. 정말 고마워, 지민아. 네가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야.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정의 국경은 없는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문화를 나누며 지내자. 비행기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 같다고요. 병원으로 돌아가면 더 적극적으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의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작은 식혜 캔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이라 믿어요.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이야기 서은비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